안녕하세요. こんにちは。ニュースで韓国語は、私韓国生まれ、日本育ち、わったがたしてきた韓国人のジュジュと、日本生まれ韓国在住経験あり、早く仕事やプライベートでまた行ったり来たりわったがったできるようになりたい日本人のヨッシーが、韓国の今がわかるハーフポストコリアのニュースを韓国語と日本語で読んで、日本語、韓国語を時にちゃんぽんでおしゃべりするポッドキャストです。 그리고 한국에서는 요시와 주주의 시사 일본어라는 이름으로 보내드립니다. はい。今日はいつも生活感あふれる、自住宅がなんだかちょっといつもとは違う雰囲気ですね。はい。というわけで、本日はスペシャルゲストをお呼びいたしました。歌人でよろしいでしょうか。タレントが まずメインなんですけど、そっか、タレントさんで歌人の、タレントで歌人の、カンハンナさんです。ようこそいらっしゃいました。ようこそ。안녕하세요。강한나입니다。すごい、カンハンナさんの韓国語が聞けるのはレア。うん、ツイッターで本日のワンフレーズみたいな感じでいつも。저는 지금 그러니까 일본에서 라디오 방송하고 있어서 제 거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강한나의 K-팝에 대한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 이제 한국어를 조금 가르쳐주고 있는 그걸 이제 트위터에서도 볼 수 있게 되어져 있어서. というわけなんですが、なかなか多分カンハンナさんの韓国語をたっぷり聞けるのは結構レア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ね、確かにですね。もうここ日本語になっちゃっていいですかね。もちろんです。日本の方々から私の韓国語を聞いたことがあんまりないと、長く喋ること見たことがないので、たまに電話とか来るときに家族と電話したり、仕事で電話出たら、韓国語喋ってるってね、そんな感じ。なりますよね。私も最初ご挨拶韓国語でしたけど、なんかその後は日本語でお話しする方が、ね、楽になっちゃう。楽。ねえ、なんかやっぱり、ジュジュさんとハンナさんが日本語でずっとさっきいや、なんか日本語なんかね、雰囲気ってありますよね。なんかありますね。とりあえず、今日はそんなわけ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잘 부탁드립니다。はい。まず、カンハンナさんがどんな人かというところを紹介しましょうかね。お願いします。はい。ですね、まずは短歌の方からですかね。歌集、まだまだですというのが、去年の12月に発売になりまして、カンハンナさんの初めての短歌を集めた歌集が、発売になっております。そして実はなぜかというのも変だな日本語ネイティブではないのに短歌を読んでいらっしゃる。でしかもその短歌が非常に高い評価を受けていて、2017年の角川短歌賞という割と権威ある登竜門的な賞なんですけれども、ここで実績入選ですね。かなり高い評価を受けて、でその後も入選を重ねていらっしゃる。そうですね。3年連続角川短歌賞に入選することで、ありがたく花壇では話題をいただきました。はい。で、その前からずっと NHK 短歌にご出演なさっていて、最近はですね、K-POP と韓国コンテンツ。そうですね。私、ニュースピックスっていう、経済メディアでコメンテーターもやってまして、そこに、生出演して番組いろいろコメンテーターの方々とやってます。はい。主にそうですね、韓国のコンテンツ産業とか日韓関係とかそういうことに関して研究してますね。自分が今博士課程で大学院で学者としての研究もしてまして、それがメディアに発信することが最近すごい多くなってますね。はい。ということでそちらの、研究されておられる専門分野の方はちょっと2回目の方で来週また詳しくお伺いすることにして、ぜひぜひ。はい。今日は、まずは、カンハンナさんがどんな人かというのをいろいろとちょっと、もともと韓国生まれ韓国育ち、ソウル生まれソウル育ちで、韓国でずっと、やっぱりキャスターとしても活躍していらっしゃったんですけれども、ある契機があって日本に来ることを決意して、それももう10年近くなりますよね。9年ですね。9년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딱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스카웃 받고, 제가 이제 일본을 몇 번 이제 한국에서 방송 활동을 할 때 일본을 참 좋아해서 여행을 혼자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오면서 한국에서 일본에 관한 여행 에세이 책을 몇 권 출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출간됐던 책들을 통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일본을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갖게 됐고 그러던 차에 방송에 관련돼서 스카우트제의를 받게 돼서 일을 할 겸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가 있어서 일본으로 오게 됐죠. 네. 지금 아주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일본말을 할 수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일본어를 하나도 못하고 일본에 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시인이 됐냐, 이제 어떻게 일본어로 방송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저는 일본어를 히라가나도 하나도 모른 채로 일본으로 왔어요. 와서 이제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를 했고요. 예, 딱히 일본어에 대한 학교를 다니진 않았어서. 아, 진짜요? 네.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좀 알려주셨으면은. 저희 이 팟캐스트에도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똑같이 언어 공부하는 의미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목적이 되게 확실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이제 저는 이제 영어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영어 공부도 이제 되게 열심히 했어서 이제 영어라든지 다른 언어를 공부할 때 되게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왔을 때 오히려 일본어를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좀 더 긴장을 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이제 일본으로 오기로 했던 거는 1년 정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어 공부는 아예 안 했었어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정말로 하나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넘어올 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 오하요 고자이마스 하고 구다사이만 알고 왔어요. 와. 그래서 막 너무 감사하게도 그랬던 저인데도 이제 방송 기회나 이런 어떤 캐스팅이 돼서 너무 감사했지만 막상 딱 왔는데 진짜 제가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으로 너무 당황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일본에 왔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하루에 13시간씩 어머. 앉아서 일본어를 공부를 3개월을 했어요. 정말 머리에 쥐가 난다라는 한국 표현 있죠. 그래서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일본어를 어떻게든 마스터를 해야 된다. 나는 일본어를 어떻게든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 목적의식이 굉장히 뚜렷했어서 감사하게도 3개월 만에 어느 정도의 방송에 출연할 수 있을 정도는. 그럼 다시 한번 그때 학원에 가시는 게 아니라 어떤 혼자, 학교에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집에서 공부했어요. 책을 사와서. 뭐 공부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우선은 그때 당시에는 일본어 책 사전 있죠. 이렇게 두꺼운 일본어 사전을 1페이지부터 한 1000페이지 이상 있는 거 단어를 다 외워버렸어요. 우와. 예, 그리고 그 단어뿐만 아니라 거기 나온 예문까지도 마르고토로 완전히 그 통으로 이제 일본어를 외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본 드라마 대본을 구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우와. 똑같이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을 통째로 외우셨다는데 네. 사전을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외웠어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외웠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는 잊혀지잖아요. 근데 잊혀지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선 다 외웠어요. 다 외워서 그냥 될 수 있는 한 모든 일본어를 내가 알아야겠다라는 마음이었고 근데 그게 지금 와서는 단가를 제가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평범한 일상 회화만을 공부했었다면 이런 표현을 하기 어려웠던 어떤 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표현을 할 수 있어져서 오히려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게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10년 전, 약 10년 전이면은 그 당시에도 벌써 이제 그 전자사전이 나와서 저도 전자사전으로 막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전자사전은 안 쓰고 그냥 종이사전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셨네요.
전자사전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눈앞에 목표치를 잡아서 눈앞에 보여지는 목표치를 달성하는 걸 되게 즐기는 스타일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눈에 보여야지만 마라톤도 그렇잖아요. 네네네. 골이 있기 때문에 42.195km를 달리잖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반 정도 왔구나 이런 거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종이로 된 사전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와, 정말 엄청난 노력파이신 것 같아요. いや、もうなんか勉強熱心な方なんですよね、すごくね。日本に来た契機として、あんまりちょっと特別な契機があったわけではない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いましたけれども、ただ結構もうその前からずっといろんなところを旅行しておられて、いろんな国や地域を旅行して、その中でもやっぱりちょっと日本というところに、もうすでに旅行だけで20回ぐらい日本に定住する前に旅行をされていた。おそらくなんかちょっと他の国と違って何か日本に特別に感じるものがあるからきっとこうな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一体どんなところが日本というものに対してちょっと惹かれるようになったのか教えていただけますか? 저는 이제 제가 20대 때 해외를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20대 때 전 세계 40여 개 정도의 나라를 여행을 다녔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일본은 오히려 워낙 가까운 나라다 보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나라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나중에 가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먼 나라부터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남미의 브라질이라든지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핀란드라든지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20대 때 왜 그렇게까지 많이 해외를 돌아다녔냐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제가 좀 더 다양한 세계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면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 돌아왔다 이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돌아오면은 뭔가 안심감이라든 안도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을 처음 왔는데 정말 아무런 위화감도 없이 아무런 제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키칸도 이유가 그런 어떤 저랑 참 잘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그냥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20대 때 저 같은 경우는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고민이 많을 때 조금 다른 곳에 가고 싶잖아요. 뭔가 생각을 조금 더 다시 정리하고 싶을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일본을 많이 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전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눈을 들이게 된 거죠. 어느 날부터. 처음에는 이제 처음부터 막 뭔가 일본이 너무 막 우리나라랑 너무 달라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왠지 끌려. 왠지 그냥 너무 좋아. 여기에 오면 뭔가 나를 조금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자주 오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전통과 역사가 되게 존경스럽고 이렇게 뭔가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좀 다른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에세이 제가 책으로 집필을 하게 됐고 집필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좀 더 일본이란 나라가의 매력을 좀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되게 많게 했던 나라였던 것 같아요. 일본이란 나라는 저에게. 지금도 사실은 항상 호기심을 갖게 해요. 뭔가 더 알고 싶고 지금 9년째 됐는데도 항상 저는 이제 동네가 아닌 여러 곳을 돌아다니거든요. 혼자 산책하고 그러면서 시도 쓰고. 근데 항상 뭔가 새롭고 신선하고 저한테 자극을 주고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なんか、そう、もう20回も日本に住む前から日本に来られてるんですけど、あえて計画なく、特に計画を立てずに、こういろんなところをフラッと訪れるのが好きだったということで、京都とかに行かれても、特に京都なんかはたくさんもう本屋さんに行けばガイドブックも売ってるし、ネットにもたくさん情報が出てるけど、あえてそういうのを見ないで行ったりとか
そういうことを楽しんでおられたという。そうですね. 그러니까 전 지금도 그렇긴 한데 일본어를 아예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어를 못하면 이제 뭔가 관광 가이드북에 뭔가 좀 더 정보를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발길 가는 대로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딘가 뭔가 들어가 보고 싶은 가게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그냥 일본어 모르지만 예뻐 보이는 책을 사고 뭐 그런 식으로 저만의 어찌 보면 경험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이제 제 어떤 삶의 스타일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에 굉장히 맞았던 부분이 많아서 좀 다른 방식으로 일본을 알아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ハンナさんって、ご自身でおっしゃってるんですけど、私は多分、韓国人の中でも日本人的な性格なんじゃないかって、これはなんかあんまりなんか日本人、韓国人はというふうにステレオタイプに断定したくはないけれども、やっぱり、全体的にやっぱ韓国の人ってみんな思ったことズバズバ、単刀直入に直球で投げてくるところがあるけど、多分ね、カンナさんはね、そういう韓国人の中では珍しくというのか、そういうタイプじゃなかったり、結構なんかそういうところがあってたんですかね。わからないんだけど。なんかそういう感じでとにかく日本に引き寄せられたハンナさんは、やがて今度短歌というものにまた引き寄せられて。야, これは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와서 처음에 한 2년 정도는 열심히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다운 길이라고는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 바빠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단가를 만나기 전에 제가 매일매일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저만이 할 수 있는, 저만이 갈 수 있는 길을 가고 싶어서 저는 한국을 떠나서 가족들하고도 떠나서 여길 왔는데 제 진심이 전달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라는 걸 매일매일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뭔가 종교가 있는 건 아닌데요. 종교가 없지만 그냥 하늘을 보고 그리고 이제 신사, 이제 진자 같은 데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만나게 된 게 단가였어요. 근데 이제 한국이랑 일본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이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 안에서 제가 시를 쓰게 됐고 단가를 만나게 돼서 어찌 보면은 단가로 표현할 수 있는 제 마음의 이야기들이 일반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냥 회화라든지 그냥 긴 문장이 아니라 단가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전달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은 읽는 사람에게 상상력을 준다든지 뭔가 이익이라나이 모든 거를 다 스트레이트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잡한 감정 그러면서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제 어떤 진심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표현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가를 만났고 만난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어요. 이 시와 사랑에 빠져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은 방송 일로 단가를 만나긴 했지만 방송 일로 만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운명과도 같은 대화이라 그럴까? 만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단가를 한 지 7년 됐어요. 일본어도 잘 못했을 때부터 단가를 시작해서 7년간 지금도 그냥 매일 너무 좋아요. 단가를 보고 있는 것도 좋고 단가를 쓰고 있는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사랑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난 거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많은 일본 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 방송이 그 NHK 단가 그 단가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출연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전에부터 출연을 하고 있었어요? NHK에는 단가 방송이 2개가 있어요. 지금 제가 출연하고 있는 NHK 단가는 조금 중상위 레벨의 분들이 보는 방송이고 또 하나가 단가 대 문의 큐이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초신샤? 입문자겠네요. 입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 있는데 제가 처음 7년 전에 오디션 제안을 받았던 게 단가 대 문의 큐이라고 하는 방송이었어요. 그거는 단가를 아예 모르는, 잘 못하는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방송인데 그때 당시에서도 이제 유일한 외국인 캐스팅으로 제가 오디션에 합격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개그맨이라든지 이제 다른 탤런트 분들하고 같이 단가를 쓰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방송인데 유일하게 거기서 카진 시인으로 데뷔를 한 게 저였고요. 그래서 또 이제 카도카 단가상에 입선을 3년간 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NHK 단가만 그때는 이제 NHK 단가의 어시스턴트로 출연을 했던 게 지금은 이제 레귤러 슈추엔샤 이제 레귤러 출연자로 자리를 잡게 돼서요. 지금 7년째 감사하게도 계속 NHK에 출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단가는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네,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운명이네요. 네,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단가를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단가는 매력적인 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형시긴 한데 정형시이기 때문에 제약이 되어져 있는 그 글자 수 안에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게 어찌 보면은 마인드 프루네스적인 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가를 통해서 저 자신을 알게 됐고 저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저를 사랑하게 됐고. 와. 그래서 단가의 매력을 정말 많은 분들한테 전하는 게 또 제 역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단가는 힐링이었다. まあ、わかるようなわからないような、っていうのは、万葉集、古今和歌集の時代からもう千何百年の伝統がある、短歌なんですけれども、日本人の私でもそんなに詳しいわけじゃないので、すごく奥深い世界を、韓国から来た人が気づいて、広めているというのはなんかすごいな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감사합니다. 難しい。なんか、短歌って日本人なら誰でも知っているものじゃない？だけど、そう、韓国人は多分知らない人も結構多いかもしれない。まあ、五七五七七の31文字で表現をする。俳句が17文字なので、そっか。そう、だから俳句と並んでおそらく世界で一番短い詩表現。そうですね。それと、やっぱり短歌는 약 1300년, 14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하이쿠는 에도 시대부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훨씬 짧거든요. 그래서 가장 사이코노 덴도 문가쿠というか 가장 역사가 긴 전통 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형시인 것뿐만 아니라 가장 역사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와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원래 단가의 근원이기 때문에 でも、おそらく本当にそういう万葉集、古今和歌集という世界はすごく、やっぱり、なんていうのかな、日本の土俗的な信仰とかそういうところに根ざした歌も、多いんですけれども、とにかくやっぱり、日本語ネイティブじゃない人が、こういう文学、しかも詩表現、しかも、言わないことで表現するっていう、すごく難しい表現をするって、特に、ものすごく大変なことじゃないかなって思うんですよ。やっぱり、ボキャブラリーとかの問題もまず出てくるし。시를 만들 때 한국어로 먼저 생각하고? 절대 안 해요. 네, 절대. 한국어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네. 무조건 일본어로 시작해서. 처음부터 일본어로 시작해서.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사실은 중간에 이제 제가 카도카 단가쇼라는 상에 입선을 했을 때 정말 역으로 되게 프레셔가 너무 컸어요. 유일한 외국인 시인이고 심지어 모국어를 아닌 시인이다 보니까 기대가 큰데 그 기대에 제가 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간 계속 입선을 하다 보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 제한되어져 있는 일본어로 내가 하는 거가 왜 이렇게 평가를 좋게 받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정말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를 못 쓰는 날도 많았어요. 너무 프레셔가 컸기 때문에. 근데 많은 정말 좋은 시인분들이 저를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서 강한나 많이 쓸 수 있는 시가 있고 강한나 많이 쓰고 있는 시에 모두가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내 방식대로 시를 계속 쓰면 되는구나. カンハンナさんだけが表現できる世界がまさにカンハンナさんの短歌なんだっていう最後のお話
ここがまさに肝だと思うんですけど、このまだまだです。すごくいい歌がたくさん入っていて、難しい言葉とか難しい言い回しとかはあんまり使わず、シンプルに、だけどすごくストレートに自分の思いを伝えていて、一番好きだったのが、日韓がテーマの日には人魚姫が海の泡になる直前のよう。実はこれが一番好き。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저 시의 배경은 사실은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한일 관계 테마에 많이 불려가요. 그래서 코멘데이터로 나가게 되면 그때 순간은 저밖에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모든 카메라가 주시를 하는데 말 한마디가 굉장히 신중해지잖아요. 그럴 때 제가 정말 말 그대로 인어공주가 물방울이 되어져 버리는 그 순간같이 모든 제 세포란 세포가 다 굉장히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고 미디어에 출연을 해요. 그래서 그 순간을 노래한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끼는 시 중에 한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생각해서 지금 감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꼬지타토 시리나가라 하하와 아츠아츠노 코히오 다시다 타비다치노 아사. 이게 처음에는 그냥 읽고 있었는데, つまり, 네꼬지타で 早く飲めないから、その分ゆっくりいてほしいさせるためにっていうことですよね。 그러니까 이 시는 사실 제가 단가를 쓰고 단가를 처음 쓰게 돼서 3개월, 2개월 만에 처음 쓴 시예요. 그래서 팬분들도 굉장히 좋아해주는 시였는데 정말 제가 일본으로 이제 모든 걸 한국에 있는 모든 일을 정리하고 일본으로 올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엄마가 보내기 싫으셨을 거예요. 타국으로 심지어 혼자서 살겠다고 꿈이 있어 가겠다는 딸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는 못하겠고 근데 아주 짧은 몇 초만이라도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되겠니라는 거를 몸으로 표현한 거죠. 뜨거운 커피를 앞에 놔주면 아이가 30초라도 내 옆에 있어주는 근데 30초면 되는 거죠 엄마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라고 하는 그런 섬세한 엄마의 사랑을 표현하는 걸 제가 되게 이 시집에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 단가를 쓰면서 엄마의 사랑을 더 관찰하게 됐던 것도 있어요. 잘 몰랐던 이런 섬세했던 사랑들을 다 표현을 했고 또 이제 이거를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엄마한테 선물로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정말 저도 딸이고 그리고 저도 딸이 있는 엄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정말 뭉클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そう、結構ね、ソウルにいらっしゃるお母さんを思う気持ちもいろいろたくさん、この、まだまだですの歌集の中には、読んだ短歌がたくさん入っていて、だからやっぱり本当にカン・ハンナさんしか書けない短歌だと思うんですよね。日本に長くもう住んでいて、ソウルの家族とは離れていて、ソウルの家族のことをやっぱり思いながら、で、自分は長く日本に住んでいて日本のこと大好きで、日本の知り合いもたくさんいるから日本のこともわかるけど、やっぱり、ルーツは韓国なので、韓国の事情も大事にしたい。となんかすごくこう、板挟まになって、こう苦しむような時に胸が痛い。なんかそういう状況に、こう、追い込まれることもあって、みたいなところがなんかね、たくさん読んでてね、わかるのよね。なんか自分が留学始めた頃のことすごい思い出した、これ見て。確かに。いろんな立場で読むことができますね。なんか一番嬉しかったのがですね、この、もちろん日本の方々、特に NHK 見てくださってずっと、短歌のファンの方々がこの本を読んでくださったのも嬉しかったんですけど、一番嬉しかったのはですね、韓国に住んだことある日本の方とか、日本に住んでいる韓国の方が、めちゃくちゃこの本、よかったですって言ってくださるときに一番嬉しくてですね、やっぱり私の経験って、すごい同じだと思うんですよ。この同じ気持ちあったとか、それがやっぱり共感してくださる方々に
会えるのは本当嬉しくてですね。なんかそういう面で自分にもすごいプレゼントのような歌手です。정말 저한테도 이 책은 선물과도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なんかもう少し紹介すると、帯にあるのが代表作ですもんね。はい。この日本語の行けたら行くは待たないでの意味だったのか、飴を舐めつつ、아, そうだなって思って、한국에서 시간 되면 갈게 하면은 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오죠. そうなの? 응, 시간이 되니까 오는 거지. 뭔가 行きたくない時の予約かと思ってた.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시간이 됐다, 왔어, 이죠. なんだけど、日本は来ないんだよね。びっくりしちゃった。っていう。行きたくない時の適当な言い訳に使う。でも、行けたら行くは、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이었으면 80%에서 90%는 오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은 역으로 10%ぐらい 오잖아요. まあ来たら奇跡な感じですね。そうですね. 근데 그거를 저는 거절한 거라는 걸 모르고 기다린 거죠. 그날. 거절당한 걸 모른 채로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사이곤이 아메오 나메즈츠라고 하는 건 그 불안감 그리고 내가 일본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초조함 그거를 이제 뒷부분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되게 많이 공감 가시죠. 그러니까 한국인 입장에서는 못 오면은 못 갈 것 같아. 아니 못 가. 아니 미안해. 뭐 이렇게 되는데 갈 수 있으면 갈게는 기본적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그래도 일본에서 엄청 오래 살고 있으니까 이제 마인드는 일본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있겠다라 있구라고 상대방이 말했으니까 인원수에 넣었는데 얘가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좀 너 왜 안 왔어? 하고 좀 다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있겠다라 있고 때そういう意味だったのかっていうことを今更これを見て気づいたりしました。いけないというよりも가고 싶은데 못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말해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나? 그렇죠. 저는 지금은 이해해요. 근데 이제 이 시를 썼을 때가 제가 이제 일본 와서 2년, 3년 차. 그러니까 일본어 아직 공부하고 있을 때니까 모든 걸 스나우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겠다라 있구네와 있구가 아루 있구 쿠르っていう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있겠다라 있구네 이러면은 안 오는구나. 네. 근데 이런 것도 정말 공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본어 공부할 때 굉장히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다이렉트로 한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느낌으로 일본어를 하는 거는 빨리 마스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으로 똑같죠. 일본어를 한국어로 바로 직역하는 스타일은. 근데 이제 한국인이 쓰는 한국어, 일본인이 쓰는 일본어를 잘 공부를 해야 오해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진짜 오늘 단가에 대해서 57577이라는 정형식 그런 제약이 있으니까 좀 힘들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만큼 폭이 넓고 제약이 있으니까 더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주 와닿네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단가는 요미테니 와타스모노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에게 주는 시예요. 제가 쓰는 사람이 100%를 말해버리면 상상할 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의 세계는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막 오늘도 두 분이 이런 느낌일까? 이런 상황이었을까? 이렇게 상상해 주시는 게 이게 단가의 세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0%를 절대로 다 보여주지 않는 세상? 참 재밌어요, 단가는. 진짜 하면 할수록 저도 여전히 많이 마다마다 데스. 강한나 씨가 좋아하시는 시는 어떤 시예요? 가장 좋아하는 단가? 제 시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도 좋고요. 다른 시인도 좋고요.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하나로 딱
찝어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시인분들도 워낙 많고 시인분들의 또 좋아하는 대표시들이 있고 또 저도 제 시집 안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시인을 조금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코지마 나오 씨라고 하는 시인분을 굉장히 친구기도 하고요. 좋아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저하고 정말 다른 시를 써요. 그러니까 저는 역으로 제 아이덴티티가 있고 저만이 쓸 수 있는 시를 그냥 계속 쓰는 거라며 그분은 예쁜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예쁜 그림을 그리는 화가 같은 시인이어서 제가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는 시인의 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코지마 나오 씨 같은 경우는 18살에 시인 데뷔를 했어요. 어머님이 유명한 시인분이시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단가를 계속 해왔고요. 지금은 뭐 베테랑이죠. 지금 나이가 30대인데 지금 뭐 시인 경력이 20년 가까이 돼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되게 존경하면서도 또 제 또래 같이 이제 친구이기도 하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코지마 나오 씨의 시를 읽으며 내가 만났던 사람이 이 사람이 맞아 이럴 정도로 또 다른 시의 세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단가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시인분들의 시를 좀 읽어봐 주셔도 제 시집은 물론이고요. 감사할 것 같아요. 多くの人にとって短歌といえばサラダ記念日止まりじゃないかと思われるんですが、まあ、そんなことない？いや、なんかサラダ記念日もそういう、これもそれまでの短歌のすごく伝統格式を重んじるのをパーンと打ち破ったっていう意味ではすごく革新的な、当時すごく話題になったんだけど、やっぱりカンハンナさんのも結構僕の中では同じくらいのインパクトが、やっぱりこういう作品があるんだっていう、こういう表現があるんだっていう、やっぱなんか短歌ってどうしてもその日本古来の文学だっていう意識があったので、あんまりその世界とのつながりとか、そういったことをテーマに歌ってる人って多分ほとんどいな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気がしていて、どんな文学でも基本は自分の内面を描き出すものだけど、やっぱそういうものをきっと内面に秘めているからこそ書けるっていうね、すごい革新的だなと思いながら実は目から鱗が落ちる思いで読みました、これ。わかります。감사합니다。はい。まあ、ということでちょっとこの辺で1回目を終わりにして、また次週、続けて収録しますけれども、次回はちょっといつものようにニュースを読みつつその話の流れに乗ってもらう形で、お話を進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そう、実はハンナさんはポッドキャストもやっている。そうですね。告知ですか、はい、そうですね。まあ、一旦その歌手まだまだですっていう本が出版して、今、約まだ1年経ってない状況ですけれども、たくさんの方々がぜひ、特に日本と韓国に興味をある方々が読んでいただけたら一番嬉しいなって思いますので、角川さんから出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歌手まだまだです。ぜひ、読んで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はい。それとですね、私が実は女性たちのお悩み相談とか、世界のいろんな女性の物語を含めて、まあ、新しく最近ちょっと化粧品ブランドを立ち上げたばかりでもありまして、ポッドキャスターを始めております。Dear Miyu っていう、ラジオ番組、15分の番組なので、もちろん日本語でやりますけれども、ぜひそちらの方も聞いてみ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はい。100%ビーガンコスメブランドミラリーっていう MIRAIRI ですね。ミラリーを最近ローンチしたばかりでですね、こちらの化粧品のブランドはメイドインコリアプロデュースバイジャパンっていう私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持つ新しいブランドを立ち上げました。なので今すごい大反響いただきまして、すごい使ってくださる方々から本当にいいご感想いただいております。なのでぜひそちらの方もチェックし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今ちょうどですね、12
12月だとツタヤ書店の全国の8店舗で販売も行っていますので、ぜひそちらの方も詳しい内容はインスタグラムだったりとかウェブサイトだったりするところでチェックし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 어떤 제품이 있어요? 토너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니요, 저희 지금 브랜드 자체가요, 처음에는 시트 마스크팩으로 6종류 나와 있고요. 지금 반응이 좋아서 미디어들 취재 많이 받고 있는데, 제히 체크해주세요. はい。という、そうですね。またちょっとこの辺の話は次回、女性の話も、女性の生き方的な話もちょっとお話ししたいと思うので、またそこにも関連してぜひお話し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はい。네、감사합니다。今日読んだ記事読んでないですよ。読んでないね。はい。ニュースで韓国のブログにいろいろ掲載しています。はい。今日は、記事のブログもないので、Twitter、Facebook ページ、Instagram、そして YouTube チャンネルもやっております。ぜひフォローしてください。はい。それでは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さよなら。안녕히 계세요。